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그리고 사운드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입학하기 전에부터 조금 헛것을 많이 봤었는데, 집이라는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 굉장히 무서울 때도 있었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는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그냥 어릴 때 뭐 가위 눌리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그런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좌절감? 좌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멀리는, 어릴 때는 멀리 못 나가니까 집에서, 그리고 거리로, 그리고 거리 너머의 마을로,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모두가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모두가. 제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도 초자연적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어떤 보이는 것 이상의 존재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단지 깊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모두가 되게 신비로운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걸 의도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집에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사물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쟤는 왜 저렇게 생긴 거지? 왜 저게 기능적이라서 저렇게 생긴 건가? 슬리퍼에는 왜 저렇게 많은 구멍이 있어야 되지? 막 그런저런 생각도 들고, 이제 불안증이 막 심해지니까 밤에만 외출을 잠깐씩 했는데, 그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오는데 갑자기 제가 흠칫 놀라갖고 발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혹시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있는 게 맞나? 난 계속 이 사물들이랑만 있었는데, 막 그런 이상한 느낌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너 정말 살아있는 게 맞나? 난 정말 숨을 쉬고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때 녹음기를 틀어놓고 보니까 제가 막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잠을 자긴 잤더라고요. 못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집안의 사물들과 제가 먹고 마시고 입고 만지는 그런 사물들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3D 스캔을 해가지고 그걸로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형태를 재구성해내는 것보다 부서지고 어딘가 썩은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더 좋았어요. 좌표가 잘못 결합이 돼갖고 이렇게 막 기운 것처럼, 이렇게 기워낸 것처럼 붙는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어디가 틈새가 터져 있다든지, 그림자가 생긴다든지, 막, 그리고 스케일도 막 뒤죽박죽이고, 그런 공간을 그려낸 것 같아요, 그 작업에서는. 그리고 이제 왜 화장실 바닥은 항상 축축한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는 사이에 이제 슬리퍼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였죠. 평소 했던 생각이 물었던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죠. 평소에는 계속 어떤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방문을 하고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순간에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 이 말 없는 사물들이랑 이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처한 내가 진짜 존재하는 게 맞나? 얘들이, 내가 보고 있는 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냥 어떤, 음, 내가 진짜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한테도 목격되지 않는다면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까지 들었던 거죠, 그때는. 내가 아무도 내가 태어난 걸 모르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면 난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을 때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아무것도 다 모든 게 사라지고 그냥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당시의 그 경험은 이제 극단적인 감금 생활 뭐 그런 거에서 온 거였죠. 이제 내가 사물을 감각하는 걸 수 있는데 그 사물이 나를 감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이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 물활론적 사고.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만화인데, 바바파파라고, 얘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잠이 들거나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면 가구들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가족이에요, 가구들이. 이제 그거 굉장히 열광했었는데, 그거랑도 좀, 그 만화랑도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거는, 제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그게 작업에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어떤 자신만의 방식으로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좀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약간, 풍수지리사가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개안이 되셔가지고 땅속이 보인다는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이 몇 명이 그렸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게 보인대요.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감각이 분명히 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물이나 예술 작품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는지, 그런 어떤 망상력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맹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거 2015년부터 그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관심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풍경을 다르게 감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때 풍수지사도 찾아갔었고, 또 한강 잠수부들 촬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어떤 표면 이면의 것들을 보는 사람들, 감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 여기서 본다는 건 이제 감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찾아서 막 돌아다니던 시기였는데, 근데 결국은 그걸 작업으로 풀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상상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런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되게 몸으로 그냥 반응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신비로운 느낌이 걷어진 그런 느낌이었죠, 오히려. 그냥 몸으로 그냥 느끼고 있었어요. 몸으로 그냥 어떤 그 세계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 대체? 보이지 않아서 뭔가 막 굉장히 몽환적이고 막 이런 느낌일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냥 삶인 거죠, 삶. 그들 모두에게 삶이어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 다들 되었지만, 맹인도 그렇고, 이 풍수지리사도 그렇고, 한강 잠수부들도 그렇지만, 오히려 뭐랄까, 육체를 단련하고 있는 느낌? 이분들이 어떤 그 세계에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건강하고 다들 막 신체를 단련하고 있고. 그래서 뭐랄까, 이게 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체의 문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정보는 뭐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뭔진 모르지만, 오감이라고 하지만 분명 그거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육체성?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보인다고 해서 시각을 단련시키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감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런
뭐 땅속을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소리라든지 다른 어떤 대체적인 걸로 감각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인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건축과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뭘 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어떤 공간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항상.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건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도시는 저한테 자연인 거죠. 자연 환경이고. 왜냐면은 서울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항상 재개발 중이었고, 80년대, 90년대 대부분의 시간이. 그리고 저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거의 뭐 살았던 공간들이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얘네들은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그런 바뀜들 그리고 형태들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와서 거기서 어떤 건축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제 처음 작업의 재료들 대상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섬 혹은 폭탄섬 이제 작업에서 다 드러나 있진 않지만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든 도시의 공간들이 저한테서 도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막 돌아다니다가 밤섬에 관한 플레이트를 본 거예요. 밤섬이 68년도에 여의도 간척 공사를 하면서 폭파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그냥 짤막한 표지판 같은 거였는데 사실은 모든 공간이 나한테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도시 안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폭파된 바위섬의 이미지가 다시 여의도라는 다른 형태로 도시 안에서 존재하고 밤섬은 다시 모래섬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나름의 어떤 순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섬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섬에 가는 것까지를 영상 작업을 했는데 그게 제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거 같아요. 도시가 굉장히 스펙터클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표면처럼 느껴지고 깊이감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항상 목마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서울이 누구한테도 고향이 될 수 없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되게 무자비한 개발이나 그리고 어떤 이상향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 그게 저는 서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시아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는 어떤 지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그 시간대에 잘 맞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좀 허덕이는 느낌들 그리고 이 도시가 왜 거대하고 어떤 장막처럼 느껴지는데 깊이는 없고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자연이란 개념도 사실 어떤 서구 철학에서 인벤트를 한 거죠. 그 그냥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지금 이런 또 도시화를 포함하여 이것도 자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개념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원시인에서 그렇게 그닥 많이 신체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변화들을 이 원시인의 뇌와 몸으로 따라가기 힘들지 않나 이런 멜팅은 러시아 도시에 그 유성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해질녘이었는데 갑자기 도시가 환해지면서 그림자가 막 회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유성의 위치 때문에.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빛이 수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켰던 그 빛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녹여서 절멸시키는 그런 빛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떠올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도시에 있으면서 그 유성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유성이 떨어지는 순간에 시간이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과거의 시간과 현재 시간이. 근데 공간적으로도 붙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일론 머스크의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LA에 설치된 순식간에 순간 이동하는 그 이동 장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순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동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각적으로 뭔가 시리즈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콜라주한 작업도 있지만 탄성력이라는 그런 장면들을 이어붙이려는 어떤 시도였던 거죠. 유성이 떨어진 사건과 그리고 공룡이 멸종했던 사건, 그리고 천왕성에서의 어떤 다르게 돌아가는 시간. 글을 보내드린 것도 있을 텐데 12시간 전에 바다. 그럼 풀밭에 누워서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헤어놓쳐갖고 지구 반대편 바다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같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전달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공간적으로 거기에 갔어도 그 사람이랑 저 사이에는 12시간의 시차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메꿔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에 태어났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살고 있지만 시차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 지금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뒤늦음을 만회하려는 시도 같은 거죠.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에 제가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어떤 사건의 속도가 있다면 제 속도가 뭐 잘 다른 속도로 가고 있다든지, 그래서 항상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갭을 메우려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도 그런 뒤늦은 이해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술이요. 어렵네요.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헛수고를 수고롭게 하는 거? 가끔 뭐 나는 진짜 뭐 인간으로서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최근도 가끔 하는데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한테만 퍼붓는 이런 삶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헛수고를 굉장히 수고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그냥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더듬어가는 어떤 수단?